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신 회장님 잃어버린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하필이면 기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구하나가 받았네요. 유진이 세상을 떠났다니 어떻게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신여진이 그걸 알게 된 것도 바로 얼마 전입니다. 미국에 있던 남편 윤성호가 이메일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왔었죠. 사고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신여진은 그 소식에 기절까지 했었지만 유진이 남긴 7살 아들 은총이 있다는 말에 다시 기운을 차렸던 건데요. 더구나 신여진은 구하나를 유진으로 둔갑시켜 집안에 들이면서도 모든 사실을 완전히 비밀에 붙였었죠. 그런데 가족 몇몇을 빼고는 완전히 비밀로 해놓은 유진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걸까요? 모르나마나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최명지의 짓이죠. 최명지는 얼마 전 구하나의 방을 뒤지다 상자에 고이 보관된 신여진과 구하나의 유전자 감식 결과서를 발견했었네요. 더욱 놀라운 건 그걸 소중하게 간직해 놓은 구하나의 태도였죠. 엄마와 자신이 친모녀라는 증명서라 애지중지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우 같은 최명지는 구하나조차 스스로 유진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구하나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게 하려고 이런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경제부 기자들한테 소문을 낸 건데요. 아마도 구하나가 언론에서 뭔가를 캐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여진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얄팍한 계획인 거죠. 그래야 구하나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 테니 말이죠. 하필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구하나여서 구하나는 최명지의 계략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유진의 소문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네요. 아마도 신여진은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구하나가 자신의 딸 유진이라는 사실을 좀 더 빨리 세상에 공개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한동안은 유진이 찾게 된 일에 대해 주변에 숨기고는 비밀로 할 거라고 말을 했었죠. 오래전부터 혜성그룹을 노리고는 유전자 샘플까지 조작해놓은 나쁜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라 했었는데요. 하지만 유진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려고 하니 신여진은 급하게 구하나를 세상에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하나 역시 이런 신여진의 행보가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았네요. 기자들이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 자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신여진이 급하게 대처하는 것이나 또 옆에서 최명지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구는 바람에 정말 자신이 유진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들기 시작했네요. 신여진과의 유전자 검사에서 분명 친모녀가 맞다는 결과서를 지난번 받았지만 그건 자신이 직접 했던 게 아니었죠. 황진구가 대신해서 결과서만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는데요. 황진구는 늘 신여진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황진구와 의논해봐야 진짜 진실에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하나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이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건데요. 신여진의 칫솔과 자신의 칫솔 그리고 찻잔과 헤어브러쉬를 가지고 구하나는 유전자 연구소를 방문했네요. 진짜 모녀가 맞는지 알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뒤 구하나는 놀라운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진행으로 보면 구하나와 신여진은 유전자가 맞지 않아야 합니다. 황진구가 가져온 친모녀 확률 99%의 유전자 결과서는 아주 말짱한 가짜였죠. 신여진이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 이미 이를 꾸며놓고는 유진이 같다면서 고의적으로 구하나에게 접근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하나와 신여진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0%로 나와야 맞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네요. 황진구가 했던 유전자 검사처럼
구하나는 99% 친모녀 관계가 맞다는 놀라운 결과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나는 자신이 유진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잠시나마 의심했다는 것을 신여진에게 미안해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모두 알았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선 신경도 안 쓰게 되었죠.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세상에 다 퍼져버리고 마는데요.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하게 취재된 거라 이상하게 생각한 구하나는 우선 황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여진은 모두 아니라고 믿지 말라고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자신이 진짜 유진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물었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유진이는 6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죠. 사실 황진구는 처음 신여진이 너무도 절박한 바람에 은총이 데려오는 일에 동의를 했었네요. 하지만 구하나를 유진이로 둔갑시키자고 할 때는 그럴 수는 없다고 반대를 했었죠.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하필 그때 최명지가 윤세영의 말만 듣고는 회사를 찾아와 핸드백으로 구하나 얼굴을 내려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황진구는 개인적으로 구하나와 가까워지면서 구하나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됨과 동시에 구하나가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데다 입양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게 돼서 의붓 동생들까지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었죠. 더구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놓은 아들 은총이까지 구하나가 맡아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신여진이 원하는 손자 은총이를 데려가기 위해 구하나를 속인 채 유진으로 만드는 자체는 황진구가 정말 동의하기 힘들었지만 구하나에게도 엄마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결국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결정한 후 알게 된 건 신여진과 자신의 생각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네요. 신여진은 구하나가 혜성그룹의 재벌 상속녀가 된 것으로 그동안의 보상을 받는 거라 생각했었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구하나에게 드디어 엄마가 생겨서 쓸쓸했던 구하나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질 거라 좋아했던 황진구와 신여진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던 건데요. 그런 걸 느끼고 있던 상황에 구하나가 황진구에게 진실을 물으니 황진구는 모든 걸 다 말할 수밖에 없었네요. 은총이 유진의 친아들이라는 사실과 구하나와 보육원에서 만난 친구 이두나가 사실은 신여진의 진짜 딸 유진이라고 말이죠. 황진구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구하나는 더욱 혼란이 왔습니다. 신여진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도 알겠고 친구 이두나가 유진이라는 것, 그리고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과 신여진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하나는 또 다른 유전자 연구소를 찾아가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친모녀가 확실하다는 것인데요. 구하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풀어보기 위해 7살까지 아빠와 살았던 고향으로 가보기로 했네요. 우선 자신의 아빠가 친아빠라는 사실에서부터 다시 되짚어보기로 했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유진으로 만들기 위해 구하나의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했죠. 바닷가에서 구하나가 실종이 되었고 우연히 구하나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 한동안 구하나를 보살펴준 거라고 말이죠. 기억을 잃은 구하나가 그 사람을 친아빠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이 모두 꾸며낸 것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기억을 잃은 일도 없으며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든 건 올바른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구하나의 아빠는 7살 때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빠가 어쩌다 돌아가셨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다 생각하고는
그 당시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그 동네의 경찰서로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 아빠의 소지품이 경찰에 보관이 되어 있었네요. 7살인 구하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 바로 보육원에 맡겨졌었죠. 그러느라 집안의 물건들을 다 챙기거나 뒷수습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놓았다면서 경찰에서는 이제까지 화재 사건 유류품으로 구하나 아빠의 중요 물건들을 보관을 했었다고 했네요. 구하나는 아빠의 손때가 묻어있는 물건들을 모두 받아서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긴 했지만 물건들은 아직도 눈에 익숙한 것들이었는데요. 더구나 거기엔 아주 반가운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네요. 아주 어릴 적 아빠와 구하나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어릴 땐 액자에 걸려있는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보았었는데 지금 보니 자신을 안고 있는 아빠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사진이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모습이 구하나 눈에 익숙해 보였었는데요. 누굴까 한참을 보다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신여진이라는 것을요. 아빠와 신여진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부부처럼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엄마 아빠를 보며 활짝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구하나는 자신이 윤유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여진과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왜 신여진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 친딸이 맞는데 말이죠. 구하나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신여진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진실을 다 말하게 됩니다. 자신이 유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안다는 것까지 말이죠. 은총이 때문에 자신이 유진으로 둔갑해서 이 집에 들어와 딸이 돼서 살고 있지만 이제 기자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까 자신이 유진이 아니라는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자고 말을 하는데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네요. 자신과 구하나가 헤어지게 되면 은총이는 어떻게 하냐고 유진이인 척하며 그냥 자신과 함께 살자고 했는데요. 제가 유진이 아니라는 걸 밝힌다고 해도 저는 이 집에 그냥 있을 거예요. 신여진은 놀란 표정으로 구하나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구하나는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신여진에게 보여주었네요. 어떻게 이 사진을? 신여진은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구하나 씨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신여진은 너무나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네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빠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바로 저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여진은 비틀거리면서 구하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신여진은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아빠 옆에 서 있는 이 여자. 엄마 맞죠? 구하나의 질문에 신여진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신여진 역시 구하나가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꾸만 똑같은 질문을 했었네요. 이 아이가 너란 말이지? 이 사람이 7살까지 너랑 함께 살았단 말이지? 구하나는 2번, 3번 검사했던 친자 확인서를 신여진 앞에 내놓았네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어. 내 아빠도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나도 그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 신여진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사랑과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다고 했네요. 아기를 낳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한동안 가족과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정말 행복했던 얼마가 지나자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아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다는데요. 아기 때문에 너무도 걱정하던 신여진이 병원에서 하는 말을 듣고 쓰러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기와 신여진은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신여진 아버지가 병원비와 모든 일을 해결해주면서 병원을 지켰다는데요.
하지만 신여진이 기운을 차리고 보니 이미 아기는 생명을 잃게 되었었다고 했죠. 신여진 아버지가 뒷일을 다 알아서 해주었지만 아기의 아빠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신여진은 한동안 자포자기한 채로 삶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하며 지냈다고 했네요. 하지만 집안끼리 이미 정혼해두었던 신랑감 윤성호가 신여진을 찾아와 많이 위로가 되어주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윤성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얼마 지나서는 결혼식을 올리기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당연히 유진이는 윤성호와의 결혼 후 태어났던 건데요. 신여진도 윤성호도 아마 친정아버지가 아기를 빼돌렸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구하나가 살아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구하나의 아빠가 아기를 데려가 7살까지 키웠다는 사실도 신여진은 까마득 몰랐으니까요. 엄마를 용서해줘. 내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유진이로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했었어. 너무 미안해 내 딸아. 신여진은 구하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여진이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손자 은총이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걸 구하나는 이미 아는데요. 엄마, 우리 이럴 때가 아니에요. 유진이를 꿰어내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 빨리 잡아서 벌 줘야 해요. 그때 통화했던 내역이 이 핸드폰에 남아있어요. 구하나는 은총이 가지고 있던 유진이 핸드폰을 신여진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이 신여진의 딸이고 유진이가 이 집을 찾아왔다가 다음날 그 일이 생겼다는 걸 참고로 생각해보면 누가 유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구하나와 신여진이 유진이 범인을 잡기 위해 손을 잡게 되겠네요. 당연히 황진구 역시 옆에서 같이 돕게 되는데요. 이제 최명진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6년 전 유진이를 꿰어내서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주겠다고 했던 전화 목소리가 핸드폰에 다 남아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 감방으로 가서 평생을 보내야 할 범죄입니다. 더구나 황진구가 구하나의 행운의 팔찌를 보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그 여자아이가 구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가에서 구하나를 촬영하다가 함께하게 된 유진이와 윤세영의 영상을 캠코더에서 꺼내놓게 되는데요. 윤세영이 유진이를 꼬드겨서 고기잡이 배를 타게 된 것까지 그날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말겠네요. 최명지 윤세영 모녀가 나란히 손잡고 경찰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나쁜 범죄였는지 스스로 확인할 날이 다가오겠네요. 이런 과정에 황진구와 구하나는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될 텐데요. 신여진은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은총이는 구하나와 황진구 부부에게 친임 양자로 호적에 올리게 되고 악의 무리인 최명지와 윤세영은 감방에 들어가 있으니 말이죠. 아직 이야기가 더 풀려야 하겠지만 구하나가 이제 자신이 유진이 아닌 걸 알게 되었으니 순서대로 착착 스토리가 풀려갈 거라 짐작이 됩니다. 빨리 구하나와 신여진이 서로 친모녀 사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